사회라는 과목하고 이 행자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출제 범위와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요. 내용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다릅니다. 자, 요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곧 다시 한번 샘플로 한번 더 수업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 사회라는 과목은 수능이라는 범위 안에 딱 갇혀 있는 과목입니다. 평가원에서, 한국 평가원에서 수능 범위를 딱 잡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묶고 있는 거죠. 물론 사회도 들어가면 법과 정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좀 더 그러면은 이제 문화인류학, 문화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토대로 해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이게 사회 범위죠. 사회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튀어 들어가거나 아주 넓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 평가원 범위 내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사회예요. 거기에 비해서 행작은 그 범위가 사회보다는 넓습니다.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회보다는 행작이 좀 더 넓습니다. 더 넓죠. 국가의 작용과 그 세분화되는 작용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반응, 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심화적 내용과 범위에서 행작이 좀 더 넓고 크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 출제 범위도 사회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그 무지개 섹터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셨죠? 이게 행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행정법하고 행정학하고 뭔가 다르냐? 제 카페 오셔가지고 행정학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시면서 행정법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처음 보다 보면 헷갈리죠. 말도 비슷하잖아. 행정법 뭐 그게 그거겠지. 그러나 시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네. 어떻게 다르냐면,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법 과목 체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판례, 조문, 알겠죠? 이 틀 범위 내에서 들어옵니다. 판례와 조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례가 바뀔 수는 있겠죠. 네, 판례가 바뀌면 그 뭐 내용의 수준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행작은 그러한 판례 기준 법이 없습니다. 또 법은 법적 용어를 씁니다. 법적 용어, 알겠죠? 뭐 제소한다, 기소한다, 뭐 각하한다, 취한다, 이런 식을 쓰지만 행작은 행작만의 용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하나가 학이다 보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행작 교수가 동일한 똑같은 용어를 구사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기소를, 예를 들어 기소하는 것을 기소로 하지 않고 소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행작은 가능합니다. 이 변화들이 여러분이 처음 행작하실 때 또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뭘로? 만행작적 실전 개념으로 다 잡아뒀습니다. 알겠죠? 그래, 용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용어는 물론 다른데 다루는 영역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듯이 행작하시면 안 돼요. 행작하듯이 행정법 하셔도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한다면 행작은 사회랑 다르고 행정법과 다르고, 그래서 행작은 행작만의 무지개의 고유의 딱 정렬되어 있는 7가지 빛깔을 찬란하게 빛냅니다. 7가지 무지개 깃발입니다. 무지개 과목. 아셨죠? 네. 자,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오늘 들어오셨던 이 3,000명이 넘는 여러분들 중에 행작에 대해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행작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행작이기 때문에 마음껏 질의응답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적인 요소에서 다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 행정을 기준한다면 전공직렬화되는 시대에 이제 행정법과 행작은 필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의 수험에서 수험 상담이라든가 현실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거기 질문에 올리기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SNS 문자 혹은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공재입니다. 공개할 테니까 네, 제발 부탁하지만 중국에 팔지를 마시고, 알겠죠?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수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헷갈려하거나 혼자만의 섣부른 결론을 내지 마시고 반드시 가이드를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노량진에 또 오시는 분이라면 노량진 공단길관에 상담부서가 있으니까 뭐 저랑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될 거고, 멀리 계신다면 통화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과목에 대한 체계와 전략을 제대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두세요. 그럼 자, 이제 이러한 요소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라이브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 동시에 올라가니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렸듯이 행작이라는 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한 사회와, 즉 고등학교 사회와 행작이 어떻게 다르냐, 행정법과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사회와 행작이 어떻게 다르냐, 아마 사회 하시는 분들이 행작으로 넘어오거나 행작에서 이런 걸 접근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가 나와 전공 필수 과목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요소 중에 하나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뭐 선택 과목이 뭐 사회 수학을 하건 사회와 뭘 하건 아니면 행작과 사회를 하건 이런 조합 속에서 뭐 세무 직렬 원서 넣을 수도 있고 일반 행정을 넣을 수도 있고, 직렬이 어떤 거냐면 국가가 하는 일을 대략적 범위를 나눠둔 겁니다. 이걸 직렬이라고 부릅니다. 뭐 검찰 사무직렬, 교정직렬, 관세직렬, 일반 행정렬, 세무직렬, 이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행작하시면 다 보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직렬들에 따라서 넘나들 수 있었죠. 공통의 선택 과목만 하면. 근데 이제는 뭐가 달렸냐, 2022년부터는 내년이죠. 내년을 위한 이 시험에서는 이제 그 직렬들을 영역별로 전공 과목이라는 것으로 구별을 해버립니다. 일반 행정은 반드시 행정법과 행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입니다. 예전에는, 즉 올해까지죠, 2021년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조정 점수라는 것을 사회에서, 이 조정 점수라는 것은 과목별로 난이도의 편차가 발생하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평균값을 고려하는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게 조정 점수라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됐죠. 왜? 이제 안 씁니다. 이제 알겠죠? 2022년부터는 이 직렬이라고 불려지는 이 범위 내에서 전공 과목을 반드시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택의 옵션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야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필수 전공 직렬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범위 내에서 뽑는 인원을 본다면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 그래도 직렬 중에는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일반 행정에서 행작과 행정법을 해두시면 나중에 지방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특수직렬들, 예를 들어 뭐 관세직렬이라든가 뭐 검찰사무라든가 뭐 이런 교정직렬이라든가 이런 직렬을 선택해 버리면 지방직에서는 그런 직렬을 뽑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초생들은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2021년에는 시험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리고 뭐 군무원까지 이렇게 한 3번 정도 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특수한 직렬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3번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밖에 못 치게 됩니다. 또 그 전에는, 옛날 얘기 좀 해서 미안한데 한 2년 전에는 서울시 시험 따로 다른 지방직 따로 이렇게도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같이 묶어서 국가직 딱 한 번, 그리고 지방직은 서울시 지방들 합쳐서 한 번, 요렇게 해서 같이 쓰고, 이제는 원서도, 지방직 같은 경우 원서도 아예 같은 날 시험 치지만은 교차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알겠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내년 시험에는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